자,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몸이 좀 불편해졌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자서 지내면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날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을 보면 개인회생이나 채무 탕감 절차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다, 왜 빌린 돈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하시는데, 채무 사용처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들 사정을 살펴보면 어릴 때 불우한 환경이 있다거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인생으로 빠지게 되고, 그 길에서 혼자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잘못된 채무 사용처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속사정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어려서 불우한 가정 환경하고 교통사고로 다치고 몸이 아픈 이런 사실관계들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본인이 번 돈보다 쓴 돈이 좀 더 많아졌다, 카드론과 대출을 받아서 게임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었는데요, 게임 탕진이었지만 금지 명령은 나왔습니다. 월급, 수당, 상여금에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라, 변제 받지도 말고 변제 요구하지도 말라. 자, 개인회생 시작하자마자 최근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도표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은행에서 1200만원 빌렸는데 300만원은 대출금 변제하는 데 쓰고 200만원은 ATM에서 뽑았는데 어디 썼는지 설명을 하기 힘들고 300만원은 홍모 씨한테 빌린 돈을 변제했다. 은행 변제는 청산가치 미반영이지만 설명 못하는 거랑 친구한테 변제한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뭐 이런 취지로 도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양식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양식 보고 칸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최근 대출을 받아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받아서 본인이 사용한 거하고, 본인이 받아가지고 친구나 지인한테 이체하고 그 사람한테 왜 이체했는지, 용도 이런 걸 기재해서 청산가치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고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단순 도식화해 보면 이런 표가 되거든요. 1000만원을 빌렸는데 300만원은 삼성카드 변제했다, 계좌 내역 보면 변제한 게 나와있다. 400만원은 아들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 신한은행 계좌를 보면 변제한 내역이 있다. 300만원은 대출금을 갚았다, 국민은행 대출 갚았으니까 국민은행 계좌를 보면 나와있다. 그렇게 쓴 돈이 1000만원이다. 빌린 돈, 쓴 돈 1000만원씩 두 개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최근 채무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를 설명해야겠죠. 최근 1년치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한 번에 50만원 이상 사용한 거 설명하고, 도박,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과소비, 사행성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채무 변제라고 그냥 적어놨죠. 개인 채무 변제를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빌려와서 뭐 어떻게 변제했다, 이런 구체적인 앞뒤의 정황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개인한테 갚았으면 일단 됐고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게 원칙적인 법원의 태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선처를 해달라 소명하는 거는 별개의 과정이고, 법원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은행하고 개인하고 적절히 분배해서 갚아줬냐, 그런 거는 묻지도 않고 개인한테 갚았다면 일단은 청산가치에 넣는 걸로 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도표를 통해서 각 카드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카드마다 한 달에 얼마씩 썼는지를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카드 사용한 금액하고 자기 급여 내역 비교해보면 과소비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자기 버는 것보다 많이 썼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속 추궁을 하려는 겁니다. 요거는 50만원 이상 사용처, 각 카드마다 신한카드도 적어줘야 되고 국민카드도 적어줘야 되고 50만원 이상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계좌 내역도 제출을 합니다. 보시면 최근 1년치에 대해서 5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 이런 말이고, 도박자금, 유흥, 개인 채무 변제, 과소비, 사행성 게임, 사용처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 채무 변제면 일단 청산가치에 집어넣겠다는 취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4월 18일에 하나저축에서 3,300을 빌렸는데 580은 기존 채무 변제했고 230도 기존 채무 변제, 10만원도 기존 채무 변제, 34,000원은 무슨 공과금 납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좌우 빌린 돈하고 사용한 돈 금액을 맞추어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도 제출을 하고요. 이거는 한 페이지만 스캔 뜬 걸 보여드리는 건데, 최근 1년치, 2년치 내역을 스캔을 뜨면 이게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겠죠. 각 카드별로 얼마를 썼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분은 삼성카드 하나만 썼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썼다, 이걸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처입니다. 11월 7일에 73만원 쓴 것은 병원에서 썼고, 그 다음에 64만원 쓴 거는 어딘가에서 썼다, 59만원 쓴 거는 안경 산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날짜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분 급여가 300만원인데 1인 생계비 143만원 빼고 한 달에 157만원 변제하는데
나왔는데 36회 변제 나왔습니다. 게임머니 탕진이 많았는데 60개월 안 나오고 36개월로 해서 5,6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그게 자기 채무의 65%를 변제하고 35%를 탕감받고 이자는 전부 다 탕감받는 조건입니다. 이분 청산 같이 보면 영원되어 있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게임 탕진이 많았는데 게임 탕진했던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표로 만들어보고 청산 가치 얼마 반영해라 이런 절차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 거 묻지 않고 바로 통과했거든요. 청산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봐도 게임머니 탕진했다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백을 하니까 법원이 봐도 탕진해서 청산 가치 반영할 사안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미 변제율이 65%나 나왔잖아요. 상당한 금액을 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 반영하라 마라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이 이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마 탕진했던 금액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65%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8,700만원 채무 중에서 5,600은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11월 15일에 신청해서 11월 26일에 금지명령을 받고 2월 25일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자, 개시결정 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통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4월 달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무자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변제해 주겠다고 나의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불출석하면 폐지됩니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날 출석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는 채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권 채권자 같은 경우는 잘 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시만 났고 아직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인가되기 이전이라 해도 개시 결정 받았으니까 지금 주어지는 가상계좌 번호에 변제금을 납부를 시작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채무 탕감 절차에 대해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사회에서 비판을 할 만도 하지만 그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에 빠져보지 않았다면 너무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대출 있죠.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린 돈, 빌려 받은 금액하고 내가 쓴 금액하고 두 개 일치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1,000만원 빌려서 200, 300, 500 이런 식으로 기존에 빚 갚는 데 썼는지 아니면 300은 어디 설명 못하는 금액으로 남아있는지 현금으로 출금했거나 이상한데 사치 탕진했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겠죠. 두 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게임 탕진하신 분이요. 도박, 게임 탕진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청산 가치 반영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변제율을 맞춰준다면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청산 가치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개시결정 받으면 다 끝난 것이냐?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개시결정 받으면 개인회생의 90%가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데 대신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은 한번 하셔야 되고 잊지 않고 변제금 납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